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3장 수업 시작할게요. 우리 3장은 여러분 교재의 64쪽부터 91쪽까지예요. 64쪽부터 91쪽. 한국교육에서도 디지털 매체를 활용하자. 이런 주제로 오늘 수업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 수업은 우리가 아마 여러분들이 뭐 멀티미디어와 한국어라든지 그런 과목에서 공부하는 내용들, 그런 내용들이 우리 교재에는 한 장 속에 들어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좀 생각해 볼 때, 자, 생각해 보면, 자, 우리가 먼 미래에 한국 교실을 생각한다면, 이렇게 교실이, 그러니까 뭐 오늘은 2026년인데, 뭐 2030년,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우리 교실이 어떻게 그려질까, 이런 걸 상상하면서, 또 여러분이 공상과학 영화에서 보는 그런 그 허공에 떠 있는 디스플레이, 아이언맨 같은 그런 것. 아, 오늘 선생님은 그 SF 영화를 보고 왔는데 우주 영화였어요. 우주에 굉장히 그러니까 화려한 디지털 영상들을 보고 왔는데 그런 영상 속에 나오는 그런 스크린 뭐 그런 역할, 뭐 홀로그램이라든지 그런 아니면 역사 속의 인물을 소환하는 그래서 대화하는 모습이라든지 어, 외국에서 한국어 수업을 받는 학습자가 어떤 증강현실 기능을 이용해서 한국에 있는 게 아니라 외국에 있는데 한국의 서울 뭐 경복궁 앞에서 광화문에서 혹은 강남에서 길을 찾고 있는 모습이 만약에 수업 현장에 한국어 수업 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을까? 어,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전에 제가 선생님이 아는 어떤 사람이 이런 그 메타버스 같은 그런 환경을 한국 교실에 맞게 만드는 사람이 있었는데 사람이 다 만들었는지 모르겠네요. 그런 작업들이 마무리가 된다면 이런 그 증강현실을 통해서 지구 어디에서든지 필요한 곳을 갈 수 있는 그런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과 뭐 여러분들도 이제 여러분들의 경우는 뭐 빠르면 뭐 2년, 3년 혹은 5년 후에 어떤 미래의 언어 교육자가 되었을 때, 한국 교사가 되었을 때, 뭐 그런 교육의 현장, 역사, 그것의 어제, 그리고 오늘, 그리고 내일, 미래를 생각해보는 그런 미래를 대비하는 그런 이렇게 교사가 되기 위해서 디지털 매체를 활용한다면 한국어라는 외국어에서 수업 자료를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교실에서 실현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번 장에서 다루고 있는 디지털 매체 활용 교육이 왜 필요한가라고 했을 때 먼저 디지털 매체란 무엇인가? 그래서 디지털 미디어라고 영어로는 할 수 있겠는데 매체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어떤 기준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를 것 같아요. 먼저 그 디지털 매체라는 것의 대상이 뭐냐에 따라서 TV나 영화 같은 대중매체에서 사용되는 언어적 표현 자료를 수업 시간에 활용하는 것. 이런 것도 디지털 매체를 활용하는 교육. 이런 것들이 많이 활용되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가능하고 또 하나는 수단을 기준으로 본다면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매체와 디지털 도구로 수업 전체를 구성하거나 혹은 수업의 일부에서 활용하는 것,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수업, 우리 한국교육개론의 디지털 매체 활용 교육에 대한 이 장에서는 두 번째 수단의 의미로서 디지털 도구를 수업에서 어떻게 전체를 구성할 건지, 일부를 구성할 때 어떻게 활용할 건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는 장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생각해 볼 내용은 한국교육의 대상이 확대되고 있는데, 음, 확대, 확대되고 있죠. 그런데 뭐 여러분도 물론 디지털 네이티브지만 여러분의 학생들은, 미래 학생들은 여러분보다 더 디지털 네이티브가 되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럴 때 이 디지털 네이티브라는 개념 없이 수업을 진행하기가 어려워질 거예요. 미래에는 특히 더.
그랬을 때 우리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재라는 것의 변화. 전통적인 종이교재. 우리 교육실에서는 지금 종이교재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 그리고 아날로그적인 시청각 구조교재. 그냥 단순히 PPT 자료라든지 뭐 그런 것들.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나아가서 앞으로는 다양한 디지털 매체를 활용한 수업 자료들은 어떤 것들로 발전해 갈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언어교실에서, 언어교육에서 디지털 매체를 활용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고 수업을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언어교실에서 전통적인 종이교재가 아니라 디지털 활용 교재를 수업으로 진행한다면 어떤 장점과 어떤 단점이 있을지 여러분이 이 영상 보면서 조금 생각해서 그리고 우리 다음 수업 시간에서 같이 이야기하면 좋겠어요. 자, 그럼 우리 디지털 매체 활용 교육의 필요성을 보면 언어교실에서 사용되는 모든 자료의 역할은 교재 혹은 부교재로서 활용이 되겠죠. 교사 학습자를 연결하는 매개체가 되고 또 학습자에게 언어 학습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는 그런 매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재 변천이 앞에서 말한 것처럼 종이 교재에서 아날로그적인 시청각 교재 그리고 뭐 AI까지도 포함할 수 있는 전반적인 멀티미디어 디지털 교재로 변해가고 있죠. 그래서 이런 기술의 변천이 교사의 지식 의존에서 기술에 의존하는 그런 시대로 나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언어 교육의 특징이라는 것은 다른 언어가 아닌 뭐 과학이라든지 사회라든지 역사라든지 그런 교육에 비해서 많은 양의 새로운 입력 정보에 우리가 노출되게 되죠. 그리고 또 반복 학습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브루노 1971에서 말하는 나선형 교육과정 모형이 제시될 수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많은 정보가 계속해서 반복 노출된다는 그런 입장에서 볼 때 나선형 교육과정 모형이 제시될 수 있겠죠. 우리 지난번에 1장에서 교육과정 할 때 나선형 교육과정 공부했죠. 어, 디지털 매체라는 것은 이와 같은 반복 학습 구성에 용이하고요. 또 다시 보고 또 다시 볼 수 있으니까, 그쵸? 그래서 이런 반복 학습을 위해서 학습자들이 지루해하지 않도록 다양한 구성이 노출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즉각적 상호작용에 기반한 디지털 학습 도구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 수업에서 한 번씩 사용했던 뭐 퀴즐렛이나 이런 것들도 이런 즉각적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AI 기반 학습 도구들이었죠. 한국 교육 과정에서도, 교육 현장에서도 디지털 매체, 그리고 이런 디지털 환경이 도입된 그런 수업 방식을 받아들여야 하는 그, 그런 필요성을 느껴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디지털 매체를 사용한다는 것은 학습자와의 공감대 증대라는 입장에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청소년 학습자를 대상으로 언어 수업을 할 때와 성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언어 수업을 할 때, 그리고 학습자와 공감대 형성을 하는 방법은 어떻게 달라야 할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음. 그리고 이제 대답은 우리가 오프라인 수업에서 하면 좋겠죠. 자, 그 언어 수업 현장은 특성상 일상적인 대화가 많이 일어나게 되죠. 학습자들과의 유대감 형성이 수업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수업 시간 내에 의사소통을 위한 시도들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사, 학습자 모두에게 수업은 의미 없고 힘든 시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어 학습자의 다변화로 인해서 학습자의 폭이 넓어졌고 상당수는 그 대부분 90% 이상이 디지털 네이티브다.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우리가 수업에 임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하는데 여러분 물론 잘 알고 있지만 우리가 우리 교재에서 디지털 네이티브라는 그런 세대에 대한 소개를 여러 학자들이 했어요. 자, 그래서 김아람 2020에서 나오는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의 특징을 보면
사람과 사람보다는 기술과의 상호작용에 많은 시간을 보낸다. 디지털 네이티브의 특징이. 그다음 교사 주도에 따라 디지털 미디어를 활용하거나 학교 밖에서 스스로 도구적으로 사용한다. 그리고 대부분의 시간을 디지털 미디어 공간과 연결되어서 그 공간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하고, 여러분 아마 그렇죠? SNS 통해서라든지 사회적 이슈에 관심을 가지고 그들만의 문화를 형성해 나가고, 또 스스로 이미지나 영상을 제작하여 공유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의 특징을 이해영 2019에서도 거론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적인 텍스트 또는 이미지에 흥미를 가지지 못하고 동영상이나 비디오에 보다 친숙한 세대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 다양한 기술을 학습하고 멀티태스킹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활발하게, SNS를 활발하게 이용한다. 팀 중심의 관계 및 협력과 협조를 통한 태도에 관심을 보인다. 그래서 이런 특징과 현상들은 한국 교사에게도 커다란 시사점을 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학습자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첫걸음은 학습자들의 생활과 환경 파악에서 시작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들의 공통된 특징을 반영해서 수업에 도입을 하게 된다면 공감대 형성을 통한 학습 동기 부여에도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디지털 매체에 익숙한 학습자에게 이를 활용한 수업은 반드시 필요한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디지털 매체를 활용한 수업을 한다고, 그리고 너무 중요하다, 필요하다, 뭐 필수적이다 이런 말들을 하고 있는데, 이것들에 대한 좀 문제의식도 제기되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 제기를 방송원 2016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먼저 디지털 매체라는 것은 수업의 보조 수단으로 사용된다는 인식이 있죠. 특히 기성세대 선생님들은. 그다음에 테크놀로지를 교육에 활용하는 능력은 교사의 전문성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가 됐어요. 그래서 이 테크놀로지를 잘 활용하는 사람. 예를 들면 이 수업도 제가 지금 줌이라는 그 도구를 활용해서 영상을 찍고 그 MP4 파일로 전환을 해서 여러분의 LMS에 올리고 또 유튜브에도 올리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 이 가벼운 단순한 작업도 이런 테크놀로지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교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그런 이렇게 단점이라고 해야 될까?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고, 또 실제 한국 교육 현장에서 학습자의 동기유발과 흥미 고취를 위해서 멀티미디어 교육자를 계속 제작하고 활용에 대한 요구가 높지만, 한국 교사교육 연구와 실행에서는 그렇게 아직은 깊이 다루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해영 2020에서 보면 언어교육에서 다양한 기술적 시도들에 대한 장점을 몇 가지 제시했어요. 먼저 인터넷 수업에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수업 과정에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이렇게 선택하거나 사용하거나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디지털 환경 노출로 수업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좀 더 높이고 학습 동기도 촉진시킬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한한 가상 공간에서 자신의 창조력을 통해 스스로 맥락을 만들어낼 수 있고, 네 번째는 수업 이외에 개별적으로 목표로 이루어진 언어 활동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종이와 다른 의미에서 수업 결과물을 장기간 효율적으로 보관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럴 때 디지털 매체를 활용하는 수업의 장단점을 기준으로 볼 때 교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랬을 때 본인의 수업에 어떻게 하면 디지털 매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지속적인 고민이 필요하고, 교사 스스로를 위한 재학습의 시간을 투자해서 디지털 매체 변화의 흐름에 따라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먼저 기본적인 환경 점검이 우선되어야 하고요. 이런 모든 것들을 위해서는 예를 들면 인터넷이 잘 되는가, 설정 문제라든지 학습자들의 컴퓨터 활용 가능 여부,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도. 학습을 주도하는 교사에게는 심리적으로 테크놀로지 사용에 대한 부담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연습이 필요하고요. 우리 교사들은 곧 다가올 미래의 수업 환경 변화에 대해서
사전에 준비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물리적인 부분과 심리적인 부분으로 나누어 봤는데요. 먼저 물리적인 부분은 디지털 매체 활용으로서 수업의 단점으로는 환경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모든 곳이 수포로 돌아간다. 짜가지고 수업 계획해서 갔는데 만약에 교실에 인터넷이 안 된다든지 이러면 완전히 이제 큰일 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수업 계획을 하기에 앞서서 이런 물리적인 환경도 꼭 확인을, 점검을 해봐야 한다. 그다음에 실시간 수업, 뭐 줌 같은 예를 들면 이나 비실시간 수업, 동영상을 찍어서 탑재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줌으로 찍고 있긴 하지만 여러분의 이 수업은 제가 영상 완료된 것을 영상을 탑재하게 되잖아요. 실시간이냐, 영상 탑재냐. 혹은 사전 녹화 수업의 경우도 두 단계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수업 자료를 녹화하고 편집해서 준비하는 단계와 녹화물을 게시한 후 학습자들이 수업을 듣고 관련 내용에 대해 질의응답하거나 의견 게시하는 단계가 있고요. 그래서 다음 이제 그러니까 그 물리적인 부분에서 사전 점검 사항이 요구됩니다. 먼저 실시간 매체 활용 면대면 수업의 경우에는요, 그 교실에서 인터넷 사용 여부, 디지털 매체 활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수업에서 학습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기기에 대한 준비가 가능한지, 그 다음에 교사는 디지털 매체 방법에 대해 충분히 숙지가 되어 있는지, 수업에 활용할 디지털 매체에 대해 학습자들에게 안내 및 설명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 만약에 경우 생길 수 있는 기술적인 문제에 대한 대안이 마련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해야 될 것 같고, 실시간 매체 활용 온라인 수업의 교실 환경 점검표도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 교재에 있는 내용이니까 요것들을 좀 한번 여러분이 각자 읽어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교재에는 71쪽하고 72쪽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실시간 매체 활용 온라인 수업 교실 점검표에서도 온라인상의 공간 준비가 되었는지라든지 교사로서 문화사의 공간 이용에 대한 사전 지식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지, 수업 진행을 위한 플랫폼 외에 다른 디지털 매체도 사용해서 수업을 구성했는지, 참여할 학습자들에게 수업 공간에 대한 안내가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학습자들이 모두 각자의 공간에서 온라인 수업이 가능한지에 대한 사전 조사가 이루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미리 점검해야 되겠고, 그리고 사전 녹화 수업을 두 단계로 나누어졌는데, 사전 준비 단계와 실제 하고 게시물을 보는 그런 단계가 있었죠. 그래서 비실시간 매체 활용 수업 점검, 영상 탑재했을 때, 그럴 때는 학습자들과 녹화된 수업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온라인상의 공간이 준비되어 있느냐. 그랬을 때 우리 수업의 경우는 학교에서 제공하는 LMS 공간이 있고 또 유튜브 공간이 있죠. 학습자들은 공유한 녹화물을 보면서 학습할 여건이 갖추어져 있는지, 학습자들이 실시간이 아니더라도 교사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수단이 준비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학습자들의 수업 참여 및 학습에 관련된 사항을 디지털 매체를 통해 점검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미리 체크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심리적인 부분인데요. 언어 수업에서 디지털 매체 활용에 대한 가장 부정적인 반응은 새로운 기술적 시도에 대한 심리적 부담과 또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이런 심리적 부담과 부담은 교사와 학습자 모두에게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심리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은 먼저 교사의 경우는 교사 스스로 디지털 매체 활용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학습을 해 두어야 합니다. 교사가 잘 사용할 수 있어야 학습자들이 할 수 있게 도와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수업 전에 철저하게 수업 준비를 하고 학습자들이 편안하게 수업을 들을 수 있게 디자인을 해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인터넷 기반 수업을 준비할 때에는 반드시 인터넷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B안을 준비해야 합니다. 디지털 매체는 대부분 인터넷 기반이기 때문에 뭐 전기라든지 인터넷 공급 그런 것이 안정적인지 확인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디지털 매체 수업이라는 것에
미래를 위한 준비를 보면 과거의 수업 교실의 모습을 보면 한국 기준으로 볼 때 2000년대 초반에는 OHP 필름 같은 게 사용됐었고, 그다음 2000년대 중반부터는 빔 프로젝터가 보급되면서 PPT, 파워포인트 수업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PPT 수업, 파워포인트 수업이 도입되면서 종이 부교재에 대한 디지털 부교재로 전환된 시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후에 그 다양한 디지털 매체가 더해져서 이 PPT 이후에 뭐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풍부한 수업 보조 자료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자, 10년 뒤 언어교실은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라고 했을 때 지금보다는 다양한 디지털 매체를 활용하는 교육의 장이 될 거죠. 지금도 이미 AI가 많이 벌써 AI가 이제 우리의 가까이 온 지도 벌써 3, 4년이 지났으니까 일상 속으로 들어온 지가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교육의 장이 될 거고 어쩌면 물리적인 교실이 사라지고 아까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인터넷 가상 공간에서 한 수업이라는 것이 진행될 수도 있겠죠. 뭐 이미 이루어진 것들을 보면 게임 기반의 학습 도구, 그래서 뭐 어휘 퀴즈 내고 이런 퀴즈렛 같은 것들, 메타버스의 상호작용 가능한 가상 공간 활용, 상호작용 가능한 영상물 등 개발되고 도입되고 또 일부 교실에서는 사용되고도 있습니다. 자, 또 인공지능의 놀라운 발전 속도로 인해서 챗GPT 같은 것들이 등장해서 언어 교실을 우리는 이제 또 얼마나 많이 사용하고 있는지. 예를 들면 저의 한국 교실에서도 많이 좀 사용을 조금 그냥 교실 전체를 사용하지는 않지만 통번역 교실이라든지 이런 데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 뭐 그다음에 예를 들면 에디슨 피치의 유산이나 벤더스매치 같은 그런 프로그램들이 우리 교실에서 사용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게 우리가 앞부분을 좀 살펴봤는데 언어 교실에서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매체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자, 만남의 장을 제공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러닝 수업. 우리도 지금 이건 이러닝에 제가 올리니까 이러닝 수업이 되겠죠. 그 역사를 보면 1990년대에 이러닝이 시작이 됐어요. 그 녹화물을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방식이었죠. 그래서 실시간 의사소통이 가능한 온라인 방식이고 이 방식을 지원하는 다양한 플랫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수업에서 사용할 프로그램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본인 수업에 적절한 플랫폼을 선정하는 게 좋겠죠. 자,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플랫폼을 보면 줌, 웹엑스, 구글 행아웃, MS 팀, 슬랙 같은 여러 가지 재료들이 있어요. 그리고 사용 전에 주의할 사항은 회원가입 여부라든지 방법, 이용료, 최대 접속 가능 인원, 사용시간 제한, 참여 인원수 제한 이런 것들, 태블릿, 휴대폰 등 모바일 기기와의 호환 가능성, 그리고 호환 조건, 나의 교실과 맞는 플랫폼 선정. 그래서 저도 지금 이 영상을 찍기 위해서 저는 유료로 돈을 내고 하는 버전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선생님만 돈을 내서 되는 거라면 또 괜찮은데 학생도 내야 되는지 이런 것도 확인하면서 사용하면 좋겠어요. 자, 뭐 김지연 2020을 보면 1950년대에서부터 90년대는 외국교육 현장에서 컴퓨터가 보조 수업의 역할을 했고 90년대는 인터넷 기반의 교육, 이러닝, 사이버 교육, 온라인 교육이 보급되기 시작했고 널리 2000년대 중반에는 웹이나 멀티미디어 활용한 교육이 시작되었고 2010년대에는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본격적으로 스마트폰 활용 모바일 러닝 연구로도 발전되어 가고 있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자, 수업을 다양하게 해주는 프로그램들을 보면 온라인 수업뿐만 아니라 면대문 수업에서도 다양한 디지털 매체들을 활용한 자료를 통해서 더욱 효과적인 수업을 도모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코믹라이프, 픽스톤, 애니메이커 활용 같은 그런 방법이 있겠고 학습자에게 과제 및 프로젝트를 제시하거나 교사가 부직교재를 제작 시 유용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활용되고 있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코믹 라이프 보면은 만화 포맷을 제공해서 그림이나 사진 등으로 만화를 제작하는 프로그램이고 과제 및 프로젝트를 제시하기도 하고 뭐 교재나 부교재 제작 시에 유용한
프로그램. 자, 오토드로의 예시인데요. 예를 들면 대충 그린 그림 예술 작품으로 만드는 거고, 여기는 보면 AI 기반의 추천이에요. 예측해서 뭐 이렇게 이런 거죠. 이렇게 동그라미 찍 그리고 이렇게 그리면 이게 이렇게 진짜 사과 모양으로 바뀌고 이런 거예요. 뭐 자세한 사항들은 우리 수업에서는 맛보기니까 이 디지털 매체 교육도 여러분들이 뭐 멀티미디어 한국 교육이라든지 그런 수업을 들었을 때 배운 사람도 있고 아직 안 배운 사람이면 그런 과목들을 들으면 이것들에 대해서 자세히 실습하고 실험해보는 그런 수업이 있거든요. 우리는 이런 뭐 오토드로우 같은 프로그램이 있다. 요렇게 대충 그리면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캔바라는 것도 있고 뭐 카드나 포스터 만드는 거라든지 부교지 시작하는 데 사용하는 거고요. 여기 보면은 조금 전에 보여줬던 코믹 라이프, 뭐, 픽스톤, 애니메이커, 오토드로우, 캔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웹사이트도 우리 교재에 있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가지고 이제 근데 유료인지 아닌지 이런 거 보면서 이건 어떤 건 무료고 어떤 건 유료고 뭐 며칠만 무료고 이런 게 있죠. 사용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보면 가상현실, VR 프로그램을 활용한 언어교육이라든지 AI 기반의 프로그램을 한국 교육에 적용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AI 활용 교재나 가상현실 교재를 제작하기 위한 장비, 편집 과정이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더라도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술 기반을 활용할 수 있는 유연한 사고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이 변화하는 시류에 좀 이렇게 잘 타고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온오프라인 수업 모두에서 언어교사로서 간과하면 안 되는 것이 있는데요. 수업 시간 밖에서의 목표 노출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교사는 수업 시간 이외에 목표 노출 환경을 확장시켜 줘야 하고, 그러려면 과연 어떤 과제를 부여할까? 이런 것들을 늘 고민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디지털 매체 활용이 그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수업은 물론 자율학습에서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단어장 역할을 하는 온라인에 구현한 퀴즐렛이나 퀴즈쇼 형태의 그리고 카욱과 퀴즈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 카훗, 뭐 퀴즈엔, 퀴즐렛, 드롭스 이런 프로그램들의 예시고요. 자, 이것들을 교실 확장의 의미에서 디지털 매체를 활용한 과제 공유 같은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플립드리그라든지 티치비드, 그 다음에 패들렛, 젠보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은 교육용 비디오 쉐어 프로그램도 있고 영상 교재 쉐어 프로그램도 있고 온라인 공동 작업 도구도 있고 디지털 화이트보드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매체 활용을 통해서 어떤 수업을 구성해 볼지 학습자를 임의로 선정해 보고 수업 지도안도 한번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디지털 매체 수업 활용 방법을 보면 이걸 또 매체를 활용한 어떤 수업을 구성해 볼까 생각해 본다면 가상 수업 지도안을 만든다면 수업 대상은 해외 대학에서 교양으로 한국어를 수강하는 중국 학습자. 좀 실시간 온라인 90분 한다. 읽기 수업이다. 교재나 이런 건 어떻게 할까 보면 뭐 이런 어떤 교재를 했을 때 읽기 수업 진행 과정, 읽기 전 단계 뭘 할지, 읽기 단계 뭐 할지, 읽기 후 단계 뭐 할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이 영상 보고 조금 생각해서 다음에 수업 시간에 와서 같이 이야기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는 언어교육에서 디지털 매체를 활용해서 수업을 하는 것이 왜 필요하고 또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디지털 매체에 대한 내용은 하루가 다르게 급속하게 변화해 가고 있는데 교사는 수업 내용의 내실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그리고 함께 수업의 외적인 구성을 위해서 디지털 매체의 변화에 대한 흐름을 놓치지 않도록 끊임없이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언어 교육에서 매우 실용적인 내용을 다루는 부분이라 이 부분은 가능한 한 교사가 실제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의 미래의 교실에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3장 디지털 매체와 한국 교육에 대한 내용이었죠. 그래서 이 디지털 매체와 한국 교육이라는 것이 과연 우리 지난번에는 그냥 일반 교재를 말했는데 오늘은 디지털 매체와 교육이라는 개념으로 이제 접근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들은 우리 여러분의 미래의 교실에서 어떻게 될지, 한국 교육에서 어떻게 디지털 매체를 활용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고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다음 시간에 우리 오프라인에서 만났을 때 이야기해 봅시다. 여기서 오늘의 수업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